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13주차 4강 수업을 담당할 구은국 교수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교과학습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학습 개요입니다. 이거는 매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학습 목표입니다. 어, 어, 쇼컴쇼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스테이빌라이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 진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순서로 해서 이렇게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커쇼커입니다. 자동차에 판 스프링이나 코일 스프링만 설치되어 있으면 노면에 충격을 받을 때 원만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바퀴 또한 너무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승차감이 좋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쇼커쇼커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판 스프링이나 코일 스프링은 어, 노면이 받은 충격을 잘 흡수해 줍니다. 근데 흡수는 잘 해주는데 감쇄 작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감쇄가 이게 줄어줘야 되는데 상하와 진동이 줄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해주기 때문에 이때 뭘 필요하냐면 여기에 쇼컴쇼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쇼컴쇼버는 도로면에 의해 일어난 이 스프링의 진동을 재빨리 흡수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승차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시에 스프링의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프링 피로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에 의해서 고속주행 조건의 하나인 로드홀딩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어쨌든 이 판스프링이나 코일스프링은 이런 감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자칫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쇼컴쇼버입니다. 쇼컴쇼버. 여기는 쇼컴쇼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컴쇼버가 있는데 얘가 감쇄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은 뭐 쇼컴쇼버 뭐냐면 우리가 충격을 딱 받았을 때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충격이 스프링에 오므라들 때 쇼컴쇼버 오므라들 때는 코일 스프링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늘어날 때는 여기 있는 쇼컴쇼버가 감쇄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하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쇼컴쇼버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차가 로드홀딩 쫙 노면에 달라붙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홀딩이 우수하다 보니까 승차감도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크쇼의 필요성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요. 조정의 안정성과 승차감에 공헌을 한다는 거. 승차감. 자동차는 그 물리적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운행은 정지 상태에서 발진, 출발한다는 얘기죠.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때 스커트 상태가 됩니다. 스커트는 이제 앞에가 살짝 들리는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차가 급가속 오면 앞에가 휙 들림이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스커트 상태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리고, 스커트 상태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리고, 뒤는 내려앉는 상태로 주행 중 급가속할 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차체의 무게중심을 축으로 한 회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감속을 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다이브, 노스 다운이라고도 합니다. 노스 다이브라고도 하고 노스 다운, 이게 앞부분이 쑥 내려앉는 거 이런 걸 노스 다운이라고 합니다. 다이브 같은 얘기입니다.
노스 다이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앞은 내려가고 뒤는 떠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선에 주행하는 경우에 도는 거죠. 회전하면서 자동차의 바깥쪽이 내려가고 안쪽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롤 또는 롤링이라고 하나. 롤링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배를 타고서 일어서고 발 양옆으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어때?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죠. 그런 걸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롤이라고 해요. 롤. 좌우로 흔들리는 걸 롤이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요철 요명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전체가 처음에는 올라가고 그 후 내려가는데 이 같은 상태를 바운싱이라고 합니다. 바운싱. 자, 바운싱은 뭐야? 상하 진동을 말하는 거야. 상하. 상하로 움직이는 걸 바운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학습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또한 작은 요철을 통과할 때는 앞과 뒤가 시간 차이를 두고 들려서 앞과 뒤가 역방향으로 진동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피칭. 피칭. 앞뒤 진동이라고 합니다.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스커트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스커트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때 앞이 들리는 걸 스커트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내가 주행하다가 갑자기 뭐 보행자가 나타났던가 아니 앞차가 서 있을 때는 그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그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앞이 내려가는 겁니다. 뒤에는 올라가고요. 뒤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뒤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롤은 내가 선회할 때, 우리 회전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으로 조향하면, 그러니까 좌측으로 조향하면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조향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이쪽으로. 좌회전할 때는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여긴 들어가고 여기 올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내려가고 원심력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운싱은 상하 진동입니다. 전체가 이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을 상하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치는 뭐냐면 앞뒤 진동입니다. 앞으로도 숙였다, 뒤로도 숙였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피칭.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더 나오겠지만 이거는 스프링 윗 질량입니다. 스프링 윗 질량에 대한 진동들이에요. 이게 스프링 윗 질량에 대한 진동들이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또 반대로 또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진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빌라이저입니다. 스테이빌라이저. 그래서 이 스테이빌라이저 왜 있냐 보면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프링 정수가 적은 스프링을 사용하면 커브길을 회전할 때 원심력 때문에 차체의 기울기가 커진다. 특히 독립현가 방식에서는 그 경향이 크기 때문에 스테이빌라이저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수평을 유지하는 거, 평행을 유지해주는 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스테이빌라이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튜닝하는 차들 보면 여기 엔진룸에 여러분 여기다가 정가장치 쇼거만 쇼바 여기다 설치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스트로바가 여기 있죠. 여기 설치하는 스트로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승차가 코너링 할 때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스트로바 같은 거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튜닝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스프링 이 사이에다가 또 고무 같은 걸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진동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안 느끼게 이런 소음을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걸 삽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좀 팔고 있어요. 이런 스트로바라든가 이런 스프링에 끼울 수 있는 이런 고무 제품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진동입니다. 시험가 장치는 승차
감각과 주행 안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차량의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차체 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도로면이 요철 현상이거나 도로 이음새 부분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이다. 자동차는 강제의 프레임, 강제 쇠로 만드는 강제 프레임으로 차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구조물이 노면 위를 운동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도로의 요천면을 주행하더라도 차체가 굽어지거나 쉬지 않는 상태로 운동하게 된다. 승차감은 현가 장치를 중심으로 한 각 부분의 고유 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동차는 세스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는 스프링 위질량,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스프링 위질량에 대한 과 타이어와 현가 장치 사이에 있는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그래서 저 앞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윗질량에서 뭐 바운싱, 피칭, 스쿼트, 다이브, 노스 다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 롤링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웠고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 윗질량 진동이 보면 스프링 위쪽에 위치한 부분 즉 차체에 적재된 부하의 질량을 말한다. 노면의 요철 등과 같이 거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차량 전체가 현가장치에서 가라앉고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차체 전체가 올락내락하겠죠. 비포장 도로 같은 데 가면 주행하는 경우 차량 전체가 현가장치에서 가라앉고 튀어오르는 현상을 반복하여 스프링 윗질량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흔들리는 강체 운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뒤 여기 보시면 앞뒤로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바운싱,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롤링,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이는 거,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피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 뒤로 건 요닝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운싱이 또 나옵니다. 차체가 Z축 방향과 평행 운동하는 고유 진동으로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여기 바운싱은 상하 진동으로 보시면 돼요. 상하 진동. 상하 진동. 그다음 피칭입니다. 피칭은 앞뒤, 전후, 그러니까 앞뒤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체가 Y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입니다. 여기는 Z축이고요. 회전 운동하는 고유 진동으로 차량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주행할 때 또는 급발진, 급정지 시 발생하는 급출발 시 전면부가 상승하는 현상을 노스업, 그러니까 아까 스쿼트라고 했죠, 스쿼트. 그 다음에 급정지 시 전면부가 하강하는 현상을 노스다운. 이건 다이브, 아까 노스 다이브라고 그래요, 다이브. 다운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롤링입니다. 롤링. X축을 하는데요. 이건 좌우 진동이죠. 좌우 진동. 그래서 X축을 중심으로 하는 거. 자, 회동을 한다는 고유 진동으로 차량이 주행 중 선회하거나 횡풍을 받았을 때 차체의 앞뒤 방향, 즉 둘레에 회전 운동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배 타고 롤링은 뭐냐면 배 타고선 우리가 일어서서 다리를 옆으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그런 걸 롤링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바운싱은 Z축 방향, 수직 방향이고요. 피칭은 Y축, Y축 방향으로 해서 앞뒤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롤링은 좌우, X축, 그래서 좌우 진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요닝입니다. 요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닝은 차체 후반부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이렇게 차 전체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딱히 뭐 상하 진동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축은 이제 Z축입니다.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으로 차량이 주행 중 급선회 또는
급격한 차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수직인 축둘레 발생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좌우 반대로 뒤흔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이게 다 이게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요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뒤흔들림을 보시면 돼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진동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스프링 윗 질량에 대한 진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은 스프링 아래 질량에 대한 진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아래에 위치한 휠과 타이어, 브레이크, 부품 등 스프링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품의 질량을 말하고 그 밖에 보디, 우리 차체라고 하죠, 차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형성된 거 있잖아요. 차량, 우리 옆면에서 봤을 때 차 모양을 갖다가 보디라고 합니다. 차체. 엔진 등은 스프링 위 질량이라 말한다. 스프링 아래의 질량은 가벼울수록 바뀌는 노면에 따라 잘 움직이고 진동이 일어나더라도 스프링 위쪽 보디의 흔들림을 전하는 비율이 작아진다. 그럼 결국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승차감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휠헙이 나옵니다. 휠헙. 이건 차축이 Z축 방향으로 상하 평행 운동하는 고유진당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걸 보지 말고 이거는 바운싱. 우리 바운싱 있죠? 바운싱. 바운싱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운싱. 스프링 위질량에 대한 바운싱. 이거랑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운싱. 이런 걸 휠헙이라고 합니다. 휠헙. 그 다음에 휠 트럼프. 발음이 좀 그러네요. 휠 트램프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휠 트램프. 휠 트램프는 차축이 X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하는 고유진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휠 트램프입니다. 휠 트램프는 지금 보시면 차축이 X축입니다. X축.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는 고유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 위질량으로 따졌을 때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링. 롤링. 그래서 아래 질량에서는 휠 트램프라고 하는데요. 윗 질량에 거기서는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이제 와인드업입니다. 와인드업. 와인드업은 보시면 차축이 Y축을 중심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회전을 한동하고 고유진동으로 차축에 힘이나 휠에 급격한 구동력 또는 제동력을 가했을 때 차축에 발생되는 비틀림의 진동이나 애플 구동 방식의 차량 뒤 차축과 평행 판스프링 현가 장치에서 구동 시 X축이 걸리는 토크의 발력에 의해서 판스프링이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상하진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진동은 바운싱을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피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칭. 앞뒤 진동입니다. 앞뒤 진동. 그 스프링 위 질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앞뒤 진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Y축에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와 이제 승차감입니다. 이게 진동수와 승차감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멀미나 피로를 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 진동에 사람의 뇌에 작용하여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갈 때 머리의 상하 진동은 60에서 70 사이클입니다. 1분에요. 1분에. 뛰어갈 때는 120에서 160 사이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0에서 120 사이클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승차감을 위해 우리 인간이 늘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진동이면 거의 사람들 늘 내가 걸을 때 느끼는 그런 진동이 때문에 불편한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승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대신 진동수가 120 사이클을 넘어가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딱딱한 느끼고요. 45 사이클 하면 멀미를 느낍니다. 너무 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 진동수하고 승차감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맞춰서 차량을 출고할 때 세팅을 해줘야 차의 승차감 좋다 나쁘다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래표입니다. 아래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승차감은 차체 진동 현상에서 아까 위에 있는 스프링 유질량에서는 피칭, 롤링, 바운싱 이런 것들이겠죠. 주요 진동 원인은 굴곡, 노면이 비포장 누르기 굴곡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쉐이크, 전후 쉐이크, 중고속 주행 시 바디 및 조향실의 상하 진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이 중고속, 중속 이상일 때 조향의 회전 방향 진동인데 바퀴가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 원인은 타이어의 불균형이라든가 타이어 균일성, 그다음 휠의 편심 이랬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엔진 쪽에서 보시면 엔진은 시동 시 보디 상하원 좌우 진동, 엔진 시동 시 토크 변동이겠죠. 그다음 공해진 토크 변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출발 시 추진 측 진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발 시 발생하는 플로우 패널, 시트의 상하 진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자동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와 진동수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스프링은 후구의 법칙에 따라 가해지는 일부의 힘과 그때 변형은 비례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변형으로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 값을 스프링 정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정수 가는 모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킬로그램 per 제곱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가 스프링 상수입니다. 스프링 상수인데 스프링 상수는 A 변형 얼마 몇 미리가 변형이 됐느냐 분해 이때 가해지는 심 하중이 되겠죠. 하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중이 할수 이 단위가 클수록 스프링 정수가 클수록 승차감은 떨어지겠죠. 너무 스프링 정수가 세면 승차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보시면 이런 세팅할 때 우리 튜닝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튜닝도 보면 차체가 쫙 낮게 깔아지고 스프링도 센 걸 껴요. 보다 타이어도 아주 평평 타이어 아주 낮은 걸 쓰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 타이어 노면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은 튜닝하게 되면 그 대신 밑에 바닥에 쫙 깔아지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걸 잘 고려해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차량을 세팅을 합니다. 현가장치 할 때. 그다음에 스프링 정수란 스프링의 세기를 표시한다. 강한 스프링은 스프링 정수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프링 정수가 세겠죠. 크고 약한 스프링은 스프링 정수가 작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프링 정수 작은 것들은 승용차 이런 쪽에 많이 장착을 해서 운전자라든 승차감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메이커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과 장치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